볼게요. 84쪽 보세요. 칼도자인데 칼도자는 여러분 이제 이걸 조금 알아두실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칼도자가 있고 한자에서 봐요. 칼검자가 이거 칼검자는 알아요? 네. 여기 칼검자. 뭐가 여러분 이 글자가 뭐가 다를까요? 네? 뭐가 달라? 몰라요? 이거는 양면이 날이 있는 거예요. 양면에 칼이 보면 양면에 날이 있잖아요. 예. 그림자에 못 그리는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옛날 칼들 이렇게. 예. 범도. 근데 이 도는 뭐냐면 한쪽 면만 날이 있는 거. 이렇게 있으면 요쪽만 이렇게 날이 있는 칼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여기는 말고 요쪽만. 우리가 주방에서 이렇게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요쪽만 날 있잖아요. 이게 가입은 말인지. 네. 그걸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런 게 더 중요하다니까. 몰랐네. 네.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 졸업하신 분들 모르신다고. 이게 도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뭐 단도직입 한자 있죠. 그다음에 쾌도남마. 어지러울 난자죠. 쾌도남마. 막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막 그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이라는 게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단도직입이 뭐냐고는 몰라. 칼 하나 들고 바로 적군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단도직입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봐 들어봤죠? 근데 너 단도직입이 뭔 뜻이야 몰라. 그렇죠? 궤도란마 그다음에 나눌 분자는 이것도 보세요. 여러분 나눌 분자가 너무 나눌 분자 너무 재밌. 이거 다 설명할 끝도 없어 이거. 나눌 분자가 왜 재밌냐면 보세요. 나눌 분자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게 칼도자죠. 예. 이게 8팔자죠. 예. 이게 피자 8조각 나누는 거야. 피자. 아. 8개 맞나? 피자 8조각 나누는 거잖아요. 딱 아니에요? 예. 제가 수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이해가 쉽잖아요. 여기다 그렇게 싹 써야 돼. 피자 8조각으로 나누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분류, 그다음에 문장 성분, 그다음에 정신 분석. 나눈다는 거고요. 세길 각자죠. 돼지의 자, 칼도자가 결합했는데 자르다 깎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 게 방각본, 방이요 방각본. 그다음에 그다음 판각이에요. 각주 구검이에요. 구검. 자 보세요. 방각본이라고 할 때 이 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떤 지역 뭐 이런 뜻도 있어요. 방이라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서 새겨 놓은 건데 목판본이에요. 목판본. 나무에다가 새겨 놓은 거. 그걸 목판본을 방각본이라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정 공부하면 배워요. 그다음에 각주구검 이게 되게 재밌는 말. 각주구검이 뭔 뜻인지 아시는 분? 각주구검이 뭔 뜻인지 아시는 분? 모르시죠? 이게 정말 너무 웃기는 이야기야. 마음속에 칼 아닌데. 각주구검이 뭐냐면 배에다가 새겨가지고 칼을 찾는다. 배에 새겨서 칼을 찾는다. 그 자리에. 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배가 있어. 근데 여기서 칼을 떨어뜨렸어. 그럴 수 있죠. 칼 떨어뜨렸다고. 그러면 여기다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근데 배는 계속 갈 거 아니에요. 한국까지 도착했어. 근데 여기서 잠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새겨놨습니다. 그게 각주고.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여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이 떨어졌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칼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고. 근데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배는 갈 거 아니에요. 한국까지 갔는데 여기 표시됐잖아요. 밑으로 가 잠수를 해서 찾으면 있냐고. 그게 각주구검이라고. 정말 완전 더맨더머죠. 뭐라고? 그러니까 멍청하다는 소리죠. 무식하다. 시대적인 거를 그러니까 이 각주구검하고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각주구검하고 비슷한 거. 수주대포. 그러니까 그루터기를 지켜서 토끼를 기다려. 그러니까 이 초나라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봐요. 이 그루터기 나무 그루터기 알죠? 나무 그루터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농사꾼이야. 근데 어느 날 딱 가니까 이 토끼 한 마리가 있어. 토끼 한 마리. 이 토끼 한 마리가 무식한 토끼가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이 그루터기 부딪혀갖고 뇌진탕으로 죽어버려.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농사 다 팽개치고 이제 여기 딱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좀 뜰빵한 토끼 나오나 안 나오나. 이해 가요? 네. 토끼가 저는 이게 유머를 많이 하는. 토끼가 산을 이제 바보 토끼들이 그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하나 넘는데 1년 걸려. 근데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어. 근데 산을 10개를 넘은 거예요. 몇 년 걸린 거예요? 10년 걸려. 10년 걸렸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도시락을 딱 먹으려고 딱 보니까 젓가락을 안 가졌어. 젓가락을 안 가졌다고. 다시 되돌아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꼬맹이 이제 제일 막내 토끼야. 네가 갔다 와 그런 거야. 네가 젓가락 안 가졌으니까 너 갔다 오면 몇 년 걸려요 여기서까지? 20년. 20년 기다린 거야. 20년 기다려가지고 안 오니까 야 그냥 우리끼리 먹자 딱 그런 거예요. 손으로 먹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나무 뒤에서 이 막내 토끼가 20년 동안 숨어 있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여기 숨어 있었지. 20년 동안 숨어 있는 거예요. 저한 이야기지. 자, 그래서 하여튼 수주대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을 획자인데 가획 아까 했죠. 획순. 그 다음에 이제 필사적이에요. 필사적. 아니 그 획기적 필사적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뭐 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필사적 같은 거예요. 죽을 만큼 획기적. 그 다음에 심할 극자에게 그래서 칼도가 의미부고 원숭이 거가 소리 부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호랑이 여러분 연극할 때 연극의 극자가 뭐냐면 호랑이하고 돼지가 극렬하게 싸우는 모양이에요. 그 극자 연극할 때 극자가 호랑이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재밌는 게 뭐냐면 호랑이와 돼지가 싸우는 모양으로 처음엔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호랑이하고 그 돼지의 복장을 한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랑이하고 돼지가 싸우다가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나중에는 그 복장을 한 사람들이 싸워. 그러니까 연극을 하면 막 사람들이 막 분장하고 막 뭐 하잖아요. 네. 그게 연극이라니까. 네. 그렇게 분장을 해서 그런 이야기예요. 아들 자자 큰 머리와 몸체 아이를 상형한 글자예요. 그래서 자음 어두자음군 경사 여기 이제 사자요 자집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집자는 모을 집자고요. 이 모을 집자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모을 집자는 요게 세축자예요. 세축자. 나무 위에 이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 위에 뭐가 있어? 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을 집자는 사람하고 전혀 연관이 없어요. 몰랐죠? 모을 집자는 새들이 모여 있다는 거라니까.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집.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글자 자자 그래서 근문이라는 건 뭐냐면 비석이라든가 이런 게 새겨진 글자를 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였는데 이 글자 자자예요. 아이가 집안에 있는 모습 점점 불려나간다. 그럴 문자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합자 그다음에 문자 이게 담자의 담자 이야기할 담자 구할자본이에요. 이 정도는 읽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배울 학자예요. 각골문도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그 거북이의 배딱지하고 소의 견갑골이 어깨뼈라고 그랬죠? 거기에 새겨진 글이에요. 그래서 국어학, 그다음에 문학장이에요. 그다음에 실학파 이 정도 읽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효도할 효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어린 아이가 자식이 이 늙은 부모님을 등에 업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알죠? 옛날에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효도와 효자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친이효 거기서 보세요. 사친이효 반포지효 사친이효는 알 거예요. 사자가 이때는 섬길 사자입니다. 일사자가 아니라 부모님을 효로 섬긴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반포지효가 뭔 뜻이에요? 반포지효? 이게 많이 나오는 말인데. 반포지효가 뭐냐면 까마귀 있죠. 까마귀 이제 까마귀들 보면 엄마 까마귀가 막 이렇게 먹을 걸 주잖아요. 불에다가 막 주죠. 나중에 이제 늙었어. 어떻게 했나? 새끼가 엄마에게 다시 먹을 걸 이렇게 집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먹을 걸 새들 보면 막 잡아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까마귀의 효도, 사람의 효도가 아니라 이 포자가 먹일 포자예요. 반자는 다시 반자, 다시 먹이는 효도. 여기서 지자는 뭐뭐 하느냐, 이해 가요?
다시 먹인다고요. 그런 까마귀는 커서도 떠나지를 않나 봐요. 보통 짐승들은 어느 정도 크면 떠나서. 그러니까 떠나기도 하는데 이제 효가 있는 또 까마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떠나는 것도 떠난다고 해서 뭐 완전히 다 떠나는 건 아니니까 떠났다가도 다시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연어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물고기도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올 때 알날 때 돌아오는 것처럼 기서 본능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분율자인데 분율자 이게 이제 분율자는 뭐냐면 갑골문에 붓을 잡은 손이에요. 이게 분율자예요. 분율자. 그래서 여러분 그 변호사를 율사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네. 이게 붙잡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율사. 변호사를 율사란 말을 써요. 붓필자. 이것도 이제 뭡니까? 분율자, 대나무 죽자죠. 대나무로 만든 붓을 가리킨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나오죠. 이게 필사예요. 필사. 붓으로 베끼는 거. 필사. 그다음 필순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필체. 글서자, 율자의 가로알, 붓으로 말한다는 뜻이에요. 붓으로 말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뭡니까? 연서죠. 연서, 각자병서, 하병병서 이거 다 아까 설명했어요. 기억날 거고. 달진자예요. 분율자의 연합할 화. 그릇명, 글을 다 쓴 뒤에 먹이 묻은 그릇 붓을 그릇에다가 담가둔다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요? 붓을 쓴 다음에. 그러니까 다 한다.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진심, 미진, 그다음 뭐예요? 고진감래, 고진감래. 그러니까 괴로운 게 다 하면 단 것이 온다는 거예요. 고진감래. 여러분들 이제 1학년 들어오셔가지고 막 괴로운 과정이 있잖아요. 지나면 4학년 졸업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국어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중국가 나오신 분 아시겠죠? 싱콜라. 근데 이게 싱콜라라고 해요. 싱콜라. 콜라가 쉬었어. 싱콜라. 이게 수고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울 신자에 쓸 고자거든요. 그다음에 러는 요 완료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죠? 싱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싱콜라하고 비슷해 발음이. 그래서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닿으면 그렇죠? 밝음이 온다는 뜻이겠죠. 고진감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율자 조금 거를 척과 분율자죠. 법률입니다. 법령을 뭐 시행한다 해가지고 거기 보세요. 율시 그다음에 운율 음보율 음보. 여러분이 아마 율시란 말은 좀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를 확실히 하신 분이랑 다른 율시가 뭐냐면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한시를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한시에 뭐가 있냐면 절구하고 율시가 있어요. 절구하고 율시가 있는데 이 절구에는 다시 이제 5원 절구와 7원 절구가 있고 율시도 뭐 있어요? 5원 율시와 7원 율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구는 5원 절구는 뭐냐면 자, 네 개 다섯 글자가 이제 네 개가 와. 다섯 글자. 이렇게 오면 5원 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구란 건 뭐냐면 율시의 절반이 율시의 절반. 율시 뭐라고? 절반. 그러면 율시는 세트가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또 5개씩 세트가 와요. 자, 이렇게 하면 5원 뭐가 돼? 율시. 만약 7원 율시는 뭐겠어? 7개가 되겠죠? 네. 7원이니까. 여기까지 가요? 네. 7원이잖아, 7원. 7개. 만약에 이게 없으면 7원 절구가 돼요. 걔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5원하고 7원 절구가 절구는 율시 절반이다. 율시는 세트라고 생각하면 세트 메뉴. 이건 단독 메뉴.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되는 거 5원 율시, 7원 율시, 5원 절구, 7원 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공부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 틀려요. 해보니까. 그냥 내가 모르면 그냥 율시가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고 알면 율시만 가지고 한 학기 공부해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시와 절구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88쪽에 나오는데 이것도 저 방송을 들어보니까 거기 그 두 번째 단락만 좀 믿고 마무리하더라고요.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찾으셨죠? 88쪽. 정음 훈민 88쪽이 두 번째 단락 정음 있잖아요. 네. 거기만 쭉 음만 읽어보자고요. 28자는 그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자 초성은이에요.
초성은 모두 17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아음. 이게 어금니 아자예요. 어금니 아자, 어금니 소리. 아음은 기읍에 혀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모양. 자, 그 다음에 설음자죠? 니은, 혀가 잇몸에 붙는 모양.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순음. 네, 순음, 입술 순자예요. 입술 순자. 입 모양. 그 다음에 시옷. 시옷이 이빨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빨이 이렇게 보면 이게 뾰족뾰족한 생겼잖아요. 그 이빨의 모양을 가지고 이게 시옷을 만든 거예요. 이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음이죠.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목구멍 후자예요. 후음이에요. 후음. 한자 잘 모르시면 쓰세요. 후음, 목구멍 후자입니다. 저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음. 그 다음 뭐예요? 읽어보세요. 아음, 설음. 읽어보시라고. 순음. 그 다음에 치음. 그 다음에 후음. 목구멍 후자. 자, 키읔은 기역에 비해 소리가 조금 더 세게 나오는 획을 더했다. 자, 이거 뭐라고 그랬죠? 획을 더했다? 아까 금방 했잖아요. 가획. 가획이랑 안 그랬어요? 가획.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먹으면 재밌는 게 기억이 안 나.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나? 어떤 할머니가 중년 할머니가 예술의 전당을 가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설의 고향 가지세요. 전설의 고향. 택시 기사가 예술의 전당에.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곤드레밥 먹으러 가자 하잖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나는데 드래곤밥 먹으러 가자고. 곤드레밥 먹으러 가자를 그런 거 있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옛 이응. 이것도 설명할 게 많다. 자, 봐요. 한자 옛날 말에서 여러분 꼭 알아둘 게 있어요. 자, 잘 봐요. 자, 요게 뭐예요? 이거 발음 이게 뭐라고 읽어요? 아래 여린 히읗. 여린 이거 반치. 이게 지금 아래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게 아래야. 요게 옛 이응. 요즘은 다 없어졌어요. 맞죠? 요즘 이런 말 있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 여린 이응, 반치음, 옛 이응, 아래.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거. 마을 있죠, 마을. 여러분 마을 있죠? 자, 우리 요즘에 써.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죠? 마실 갔다 들어봤어요? 이게 마을의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옛날에는 마살이었어. 마살. 이 발음은 시옷과 지읒의 중간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모 개그맨이 오늘은 이걸 읽을 때 오늘은 웬지 이렇게 했죠. 이게 웬시도 아니고 웬지도 아니죠. 그게 반침이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읽어요? 마살도 아니고 마잘도 아니에요. 마살. 이해가요? 네. 마살. 요게 마을로 바뀐 거예요. 마을. 마실이 마을의 옛날 말인 거 몰랐죠? 보세요. 우리말 이렇게 공부할 게 많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런 것만 공부해도 오신 보람이 있다니까. 마실을 갖단 말은 잘못된 말. 아니 잘못된 말이 아니라 그 옛날 말이 아직까지 남은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을도 있고 마실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죠. 우리 나들이로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마실 나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원래 뜻은 마을이라는 의미라는 이거죠. 왜냐면 나들이도 마을을 가야 되는 거니까 어느 마을을 내가 제주도에 성읍 민속 마을 가잖아요. 마실. 요게 옛 이응 요게 아래. 그러니까 이게 이 옛날 말이 이게 없어진 순서예요. 여린 이응이 먼저 없어지고 반침이 없어지고 옛 이응이 없어지고 아래가 없어지고 이걸 외우는 방법은 이게 10원이죠. 10원짜리 돈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거 씨만 남았죠.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글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뭐라고 읽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온 거예요 지금. 밑에 보세요.
자, 키읔은 기역에 비해 뭐 가액을 했고 니은에서 어찌 나왔죠? 아까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이는 했고 뭐 핵을 더했다. 오직 이것만은 다르다. 이거 예디응이죠. 기역에다가 가액을 더해서 만든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디응은 기역에다 핵을 더한 게 아니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기역에다 핵을 더하면 키읔이 될 거 아니에요. 맞지 틀려요. 그런 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문 문법. 문법이 그 90쪽에 나오는데 여기 이제 뭐냐면 병렬 구조라고 나왔어요. 병렬 구조. 그렇죠? 거기 이제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환과고독이에요. 이 정도 읽을 수 있겠죠? 뭘 읽어요? 우리말로 읽어도 되겠죠? 고독. 호라비 환자예요. 과거 과부. 그다음에 고와 독거노인. 그러니까 홀로 독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게 우리가 과부라는 게 미망인이잖아요. 근데 이 과부나 미망인은 이게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과부가 뭔 뜻이에요? 과부가 뭔 뜻이에요? 과부의 뜻을 이야기해. 따라주지 못하는. 아니 그건 미망인이지. 과부는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은 아내가 과부인데 과부의 뜻을 말하는. 이 과부는 허물 같잖아요. 허물이 있는 여자는 뜻이에요. 네. 허물 같잖아니까. 네, 허물 같. 허물. 그런 의미로 써요. 과부가. 이거 적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이거 과부. 그다음에 미망인은 이 남편을 따라서 죽지 못하는 여자. 미망인이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자기를 따라 죽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미망인이. 과부도 뭐 허물이 있다는 의미고. 이게 되게 안 좋으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냥 모르시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살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제 화장할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가기 전에. 맞아.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뜻이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세요. 그 단어와 단어가 대등한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꼭 알아두실 게 있어.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게 있어. 병렬하고 대립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 소리냐면 좌우 이거 왼쪽 오른쪽 반대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반대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뭐랄까 융합적인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사람은 오른손잡이인데 어떤 사람은 왼손을 쓴 사람도 있고 근데 왼손잡이한테는 왼손이 당연한 거잖아. 저는 왼손을 하나도 못 쓰는데 왼손으로 다 한 사람이 있죠. 막 밥도 먹고 뭐 그렇잖아. 그 사람은 이게 더 편해. 저도 강의해 보면 어떤 여자애가 이게 딱 쓰는데 왼손으로만 쓰는 거야. 이게 너무 잘 써. 이게 책을 딱 돌려가지고 이렇게 써. 그래서 책을 한번 봤어. 그 얼마야? 너무 판박이처럼 쓰는 거예요. 판박이처럼. 손자가 왼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걔는 왼손이 오른손이나 그걸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 왜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라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천진, 하늘과 땅과 사람, 동서남북, 그 다음에 인의, 예지, 신. 인의, 예지, 신 알죠? 인의, 예, 지, 신. 신은 믿을 신자예요. 그래서 컨닝을 할 때 컨닝을 여러분 하면 안 되지만 컨닝도 원래 잘못하면 인의, 예지, 신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는 먹고 의가 있어. 그 컨닝을 할 때는 어때요? 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여준 사람보다 적게 써야 돼. 점수가. 근데 막 이쪽 저쪽 내 거 검토해갖고 막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감독관의 위치를 또 잘 알아야 돼. 감독관이 어디에 오는지.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어때? 믿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믿어야지 어쩔 거야. 여기 안 나오는데 또 용이 있어. 용. 어떠한 상황이 와도 컨닝을 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그렇죠? 하여튼 무척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인의 예지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현령, 비현령. 제가 이거 칠판에 안 써도 되겠죠? 네. 이현령, 비현령. 이 현자가 매달 현자예요. 매달 현자. 귀에 매달면 영자는 귀걸이고요. 코에 매달면 코걸이.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거지. 그걸 이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되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나왔죠. 조삼모사. 여러분 조삼모사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뭡니까 원숭이를 키우는데 도토리를 주는 거예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 하니까 막 이 원숭이들이 막 서로 막 발기한 거예요. 막 일어나가지고 으쌰으쌰 데모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아침에 도토리 4개 주고 저녁에 도토리 3개 주겠다. 그랬더니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얕은 꾀로 사람을 속이는 거 이걸 많이 쓰는 게 조삼모사라고. 이 장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조삼모사. 천고마비 들어봤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가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일수록 더 부유해진다. 빈익빈 부익부. 익자가 더욱 익자예요. 더욱 익자.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난할 빈자도 이제 한자를 분석을 해보면 보세요. 왜 가난할 빈자냐? 잘 보세요. 이게 조개 패자잖아요. 조개 패자는 알아요? 네. 조개는 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물. 이 사람은 재물을 항상 나눠. 재물을 나눠준다고. 재물 나눠주면 부자가 되겠어요? 가난해지겠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다 나눠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한자. 가난할 빈자가. 이렇게 씁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이거는 여자예요. 너 여자예요. 오여여. 한자로 오여여. 나와 너. 이 여자가요. 와란 뜻이야. 뭐뭐와. 그 한자 오여여라고요. 너 여자, 너 여자. 그러니까 이 한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봐요. 너 알죠? 너가 한자 되게 많아. 자, 이것도 너예요. 이것도 너예요. 이것도 너예요. 이것도 너예요. 이것. 여러분 이 너희자인 거 알아요? 몰라요? 너희자 몰라? 여러분 왕의 남자 있죠?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 이거 있죠? 왕의 남자는 알죠? 왕의 남자가 연극으로 할 때 이였어요. 이라고. 이가 머리에 있는 이가 아니라 너. 그걸 이라고 해요. 진짜로. 왕의 남자 원작이 이예요. 이. 너희자. 그 두 사람이 동성 뭐 사랑 그런 이야기 이야기야 그 하여튼 알죠?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할 차례지.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국여가 이게 여가 뭐뭐 와라고 그랬죠. 나라와 집안.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황제급 대신. 이때 급자는 원래 미칠급자거든요. 미칠급자인데 미칠급자가 아니라 뭐뭐 와. 여러분 불광불급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써봐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불광불급. 여러분 이제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세요. 자, 앞에 있는 광자는 미칠 광자, 매드. 미친단 말이 뭔지 알죠? 이게 미친다. 원하는 바에 미친다. 미친다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또라이가 되는 매드고,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에 미친다고.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영문학 박사예요. 근데 제가 영어 사전을 한 3권 버렸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왜 버리냐면 막 넘기다가 너덜너덜해져갖고.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영어 사전 3권 버려봐요. 그러니까 그 미칠 급자인데 근데 이 급자가 미칠 급자 말고 뭐뭐와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뭐와. 그러니까 여기에 급자는 뭐뭐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와 대신. 알겠어요? 네. 그다음에 온고이지신 들어봤을 거예요. 온자는 원래 따뜻한 온도 되지만 익힌다는 뜻이에요. 익힌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온고 이는 그리고 지신 옛 것 새 것을 안다. 됐죠? 온자가 원래 따뜻한 온자예요. 근데 익힐 온자도 있어. 익힐 온자도 있어요. 해석되죠? 그다음에 자욕양이 친부대. 자욕양이 친부대가 뭐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공양하려고 하지만 부모님이 기다리지 않는다.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예요. 기다릴 대. 자욕 양자가 기를 양자, 봉양할 양자거든요. 이 앞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자욕양이 친부대 앞에 나오는 말. 앞에 뭐라고 나오는데? 몰라요? 이걸 알아야지. 왜냐면요. 수욕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자는 안 쓸 테니까 좀 찾아보세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이 아닌 친부대. 대꾸예요, 대꾸. 자, 볼까요?
나무가 이 나무의 나무. 한자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욕을 하고자 할 욕자예요. 하고자 할 욕. 나무가 하고자 해. 고요할 정자예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지만 이는 그러나 바람이 아닐 부자 그칠 부자예요. 그치지 않고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여기까지 해석되죠? 네. 자식이 공양하고자 하나 그러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글자로. 이거 한자 쓸게요. 한자를 안 쓰려다가 이거 읽어보세요. 안 공수지탄 한탄할 탄자에 한탄할 탄자. 바람 맞은 나무의 한탄.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모르시네. 풍수지탄. 바람 맞은 나무. 그러니까 나무가 보세요. 큰 나무가 있어야지 조그만 나무 바람이 와도 안 흔들리죠. 네. 부모님이 없으면 흔들리 않는 부모님.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한 거야.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이 부모님을 공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좀 잘 돼서 부모님 공양하려고 하면 돌아가실 나이가 됐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침부대. 그래서 이 한자가 왜 좋냐면요.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겨줘요. 한자가.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공자가 말했어. 자활. 자, 빈이무원 난 부이무교 이. 자, 쓸 수 있어요? 빈이무원 난이 난할 때 난 부이무교 이 썼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기는 난 어렵고. 여러분 가난하면서 원망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뭐 가난한 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가난하면 대부분 뭐예요? 원망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러니까 부자의 지갑에는 회원권이 있고 빈자의 지갑에는 회수권이 있잖아요. 부자는 소고기 반찬 먹고 빈자는 뭐예요? 소고기 라면 먹고. 부자는 사우나에서 땀을 빼는데 빈자는 사우디 가서 땀 빼잖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가난하지 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이무교 부자이면서 자, 이 교자가 교만할 교자예요. 교만함이 없기는 쉽다. 부유하면서 교만함이 없기는 쉽다. 그러니까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어려워. 근데 부유하면서 교만이 없기는 좀 쉽다. 부이무교 이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유하면서 교만한 사람도 있겠지만 부유할수록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난하면 대부분이 원망을 많이 해. 왜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났지?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논어의 한 말이고. 그다음에 적용하기 보세요. 형급 이거 아까 와라고 그랬죠? 예. 형급 제의. 의의. 이 의는 뭐뭐여 이런 뜻. 뭐뭐여. 그러니까 형과 아우여. 해석돼요? 예. 형과 아우여. 그다음에 법식자예요. 법식 식상호의. 그러니까 서로 상자죠. 조로자죠. 서로 사이좋게 있어라. 그러니까 식이란 건 이제 법식자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의역을 하면 법으로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법으로 해라. 지역하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다음에 유의. 이 무자는 뭔말하지 마라. 유자는 오히려 유자인데 이게 탓할 유자로도 읽어요. 탓할 유. 서로 탓하지 마라. 이 무자가 중요한데 없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뭔말하지 마라. 여러분 공무도화가는 들어보셨어요? 공무도화가 몰라요? 공무도화가 너무 유명한데 저 이마 물을 건너지 마오. 이모 물을 마침내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하고. 있지 않나요? 이때 무자가 뭔말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이 중국에서는 삐에라고 그래요. 삐에. 뭔말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쓰는데 하여튼 이미여 그 물을 건너지 마. 그러니까 이게 금지사로 써요. 없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넘기세요.
아, 그 밑에 거는 뭐 지금 제가 그 강의 들어봤는데 다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93쪽에 한문을 읽어보기 정인지 선대 훈민정음 이것도 다 안 읽고 첫 번째 유부터요.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호라고 써진 거 요컨대 있죠. 요컨대. 다섯째 그 앞에까지만 볼게요. 요컨대까지만. 그래서 유 있다는 거예요. 천지에 그다음에 자연지성.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다. 유 천지 자연지성. 소리가 있어요. 예, 유 천지 자연지성. 천지와 자연의 소리가 있어. 즉 그러면 곧 필유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천지 자연지 문. 천지 자연에 뭐가 있어요? 문. 글월 있죠. 글월. 글월 문이 있어요. 소위. 그래서 이제 뭔만 하는 까닭이라는 거. 소위라는 거는 뭔만 하는 까닭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인 옛날 사람들이 근거하다는 뜻이에요. 근거해서 뭐에 근거해요? 성제자. 그러니까 이 소리가 만들어진 글자에 근거해서. 소위가 그런 것. 그러니까 중국어에서도 많이 수어이 하면 이제 뭐 그래서 뭔만 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소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근거한다는 거예요. 성제자. 만들어진 글자. 자, 이는 이로써 통한다는 뜻이에요. 통한다. 뭐에 통해? 만물 지정. 만물의 정에 통한다. 여기까지 해석돼요? 통할 통자라고. 만물의 그 정에 통해. 조코파이 정자에 나왔죠? 만물의 정에 통해. 그래서 이는 이로써 시를 제자에 시를 제자. 삼제지도. 삼제의 도를 실는다는 거. 싣는다. 여기 이것도 좀 잠깐 이것도 해야지. 뭐냐면 한자에서 좀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이 글자가 자 봐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잖아요. 자, 여기 봐요. 요거하고 써보세요. 요거하고 나무 목자가 있어요. 요거하고 나무 목자 말고 오드자가 있어요. 오드자는 알죠? 몰라?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차에다가 뭐겠어? 실을 제자겠죠? 나무니까 뭐예요? 심겠죠? 예. 심을 제자. 옷은 재단하겠죠? 예. 다 제자 돌리는. 다 제자 돌리는. 한자 재밌지 않나요? 네. 차에다가 실어. 나무니까 심어. 옷이니까 재단해. 이렇게 된다고요.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 한자 참 이게 이야기 완전히 스토리예요. 스토리. 자,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삼재의 도를 실는데 이후에 새 불능 여기 역자. 이때는 요 글자는 이게 시울 이자도 있고요. 바꿀 역으로도 있고요. 시울 이 바꿀 역. 두 가지로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선 여기라고 됐나요? 그런 이후에 세상에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능역야 됐나요? 야는 뭐뭐이다. 그러나 각지의 풍토가 다르니 소리의 기운도 다르다. 됐죠? 소리의 기운. 그다음 뭐예요? 이게 되게 개자의 개. 가이할 때 개. 외국지어. 외국의 말은 외국지어는 외국의 말이죠? 지금 말 따라오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외국의 말은 유 있다는 거예요. 기성은 그 소리가 있어. 그 소리가 있어. 그리고 무기자 그 글자가 없다. 그 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성 소리가 유니까 있는데 무기자 그 글자가 없다. 해석돼요? 네, 그런데 중국지자 가는 빌릴 가짜예요. 빌릴 가짜. 중국의 글을 빌려와. 중국의 글을 빌려와서 이통 기용이죠. 이는 이로써 통한다는 거예요. 그 씀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 같을 유자예요. 같을 유자라고요. 근데 어떤 같을 유자인가 볼까요? 병착지서. 자, 뭐냐면 병은 자루병자, 뚫을 착자. 그다음에 갈지자에 호미서자.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호미서자로 읽으면 이상하고 어긋날 서자로 써있어요. 어긋날 서. 그다음에 있는 게 어긋날 어자예요. 잠깐만 해석해 볼까요? 이것은 이 시자는 이것 시자야. 이것은 같다. 뭐 같아? 자루가
뚫어서 어긋난 것과 같다. 어긋난 것과 같다. 그래서 일단 읽거나 설명해 드릴게요. 해석부터. 어찌 기자, 어찌 기자, 어찌 기, 능, 통달할 달자예요. 통달할 달자. 그 다음에 무에, 가로막을 에, 가로막을 에. 아이하는 애자예요. 쓰셨어요? 그 가로막을 에, 호자 앞에 있는 게 가로막을 애자라고. 쓰셨죠? 애호. 가로막을 에. 그러니까 뭐 어찌 능이 통달해서 가로막음이 없을 것인가? 어찌 능이 통달해서 가로막음이 없을 것인가? 일단 해석은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해석은?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봐요. 이거 좀 설명 드릴게요. 자, 훈민정음이 없었을 때, 아까 제가 향찰 이야기 했죠? 향찰 이야기 했잖아요. 허나, 공기, 준. 했죠? 훈민정음이 없을 때는 우리말이 있었겠죠? 우리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이 없으니까 표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 쓰는 거죠? 한자를 가지고 쓰죠. 한자를 가지고 쓸 거 아닙니까? 근데 한자를 가지고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자를 가지고 쓰면 양반들은 잘 알아들어. 한자를 공부해서 여러분도 이제 한자를 알면 쉬운데 한자라는 게 모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보통 평민들이 한자를 알겠냐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자료를 집어 넣어 가지고 그 뚫어서 뭐 어긋나는 글자 같다. 뭐 이래 가지고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만들었어? 우리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게 말고 여러분 훈민정음 보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나란 말싸미 중국에 달아. 근데 우리나라 말이 중국의 말과 달라. 그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할세. 문자가 안 맞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이건 책에 안 나오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니라. 내 뜻을 막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에 28자를 맹가놈에 내가 28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날로 쓰매 편안히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사람들이 날로 쓸 때 편안하게 만들려고 뭐 만들었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 써놓은 거예요. 좀 말은 좀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이 정인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여러분 쭉 보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뒷부분을 보세요. 주제별 고사성어까지 할게요. 주제별 고사성어. 오늘은 여기 그 뒤에는 여러분 읽으시면 돼. 자, 보세요. 예, 등화 가친. 이건 제가 말로 해도 되겠죠. 칠판에 문을 달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등화 가친. 그러니까 등자는 등자예요. 불화자. 가히 가자, 친할 친자. 등화, 우리 여러분 한국인이시니까 뭐 등화 가. 그러니까 등불을 가히 친하게 한다. 그러니까 등불을 가히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글 읽기에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막 이렇게 밤에 막 스탠드 켜놓고 막 책보다 날 새시잖아, 그죠? 이게 등화 가친이에요. 등화 가친. 됐죠? 그 다음에 나는 게 위편 3절.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위편 3절. 위편 3절이 뭐냐면요. 가죽 위자의 책편자예요. 가죽 위자의 책편자. 세 번, 그러니까 책을 묶은 가죽끈이 세 번 끊어졌다는 뜻인데, 이 사기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 알죠? 공자가 만년에 이제, 공자가 몇 세에 돌아가신 줄 알아요, 혹시? 73살에 돌아가셨어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지금 한 200세 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세요? 신석기 시대. 25세? 18세였어요, 18세. 18세가 요즘 100세하고 똑같았어요. 자, 공자가 만년에 주역을 좋아해서요. 주역을, 뭐, 뒤에는 몰라도 돼. 주역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넘기다가 가죽끈이 3번 끊어졌대. 여러분, 가죽끈이 끊어져야 안 끊어지잖아요. 안 끊어지죠? 여러분, 그런 분 있어요? 옛날 정석책, 여러분 정석은 알죠? 수학의 정석. 공부하다가 앞부분은 좀 더럽지. 집합, 방정식, 수학. 저도 수학을 잘 못해갖고 방정식까지는 막 열심히 해. 근데 이제 도형의 방정식부터 안 해요. 함수, 로그 뭐 있죠. 미분, 적분, 막 통계 깨끗해.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어때요? 너덜너덜해지겠죠. 제 영어는 참 좋아해갖고 영어는 막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위편 3절 명심하세요. 예. 그 다음에 독서
독서 3도에 3도. 독서의 방법은 구도, 안도, 심도. 그래서 자 봐요. 이 도자가 자자자 도달할 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어 속독하면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3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 본 사람들이 보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책 보다가 말하고 그러죠. 눈으로 뭐 이거 하다가 다른 거 보고 핸드폰 보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박이부정이에요. 박이부정 4번. 박이부정. 이 정자는 정밀할 정자거든요. 이 박자는 두루박자. 이런 박사가 왜 박사냐? 두루박자예요. 두루두루 알아서 박사예요. 박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수업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자 봐요. 이 박사는 두루두루 이 뭡니까? 박사가 되려면 여러분 보세요. 전공은 어떻게 하세요? 공부할 때 깊이 있게. 여러분 국문학 전공이니까 깊이 있게 해야 되겠죠? 교양은 어떻게 해야 돼? 두루두루. 그러니까 전공을 두루두루 교양을 깊이 있게 하면 골치 아파. 저는 수업을 할 때 막 학생들 할 때 막 그 보세요. 지하철 막 튜브 이래 그러다가 막 갑자기 막 삐까떼 막 이렇게 써줘. 그러면 솔직히 저 일본어 별로 알지도 못해. 근데 그러면 애들이 막 그런 거야. 아니 교수님 어떻게 한 분도 아니고 영어 가르치시는 분이 막 그래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알아도 돼. 많이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이해 가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만 이렇게 썰 풀어도 전공은 제가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제 박이부정. 그러니까 널리 알지만 자세히는 알지 못한다는 거. 박이부정이라는 게. 그 밑에 거는 몰라도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주경야독이에요. 낮에는 밥 깔고 밤에는 뭐예요? 책을 읽어. 맞나요? 예전에 보니까 이 음식점 중에 주경야독을 패러디하고요. 주경야돈이 있었어.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돈가스 먹어요. 주경야돈이라는 음식점이 있었다니까. 지금은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넘겨보세요. 수불석권. 손수자, 아니불자, 노을석자, 채권자.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안 놓는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 동안 난 손에서 책을 안 놓아요? 맨날 놓지. 놓는 시간이 많죠. 수불석권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수능석권이지. 능이 놓아 그냥 3초만 있으면. 그렇죠? 그게 수불석권이에요. 손에서 책이 이게 제일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뭐냐면 재밌다기보다 여러분 선배 중에 실화예요. 약대를 나오신 선배가 있었어요. 약대를 나오신 선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방송대 딱 들어온 거예요. 3학년 편입을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어떻게 했느냐? 약국을 딴 사람한테 세를 줬어. 이제 그 일하라고 약사한테 일하라고 세를 주고 자기는 2년 동안 책만 본 거예요. 진짜. 그 다 때려치고 어쨌든 월세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누가 뭘 물어봐. 이거 다 잘 모르겠어. 그러면 1초도 앉아서 대답을 해줘. 그 사람이 질문할 때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수불석권 맞아요, 틀려. 여러분 그런 가자마자 그냥 딱 덮어놓고 다음에 몇 페이지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우충동. 이게 땀 한자, 소우자, 채울 충자. 이게 동자가 뭐냐면 대들보 동자예요. 네. 술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아 올리면 들보에 닿을 정도로 책이 많다. 한우충동. 되셨나요? 한우충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밑에 나오지만 책을 소장하면서 이제 그 밑에 나오잖아요. 건물을 꽉 메우고 운반하면 술을 끓는 마소도 땀을 흘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한우충동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문방사우 서재에 4가지 벗이 있다는 거에서 벗 곧 이렇게 나왔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공부하셨으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답을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문법학, 구결학 나오죠. 이런 거 읽어보시고 써보세요. 11번도 이거 어떻게 보냐면 그 앞에 보세요. 앞에 거기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를 보시면서 한문을 우리나라식으로 극도로 고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뭐겠어요? 이두죠. 80페이지에 보면 8번에 이두 나와요. 그럼 이두를 한자 쓰지 마요. 이거 어느 세월 써. 그냥 이두 우리말로 쓰라고. 뭔 말인지 가요? 이게 시험이 여러분이 한자 쓰는 게 시험이 아니라니까. 보고 익히는 게 시험이지.
이미 있는 글자에 획을 더했다. 뭐 했어요? 가획. 그냥 우리말로 써요. 가획. 그렇게 여기 보고 쓰면 돼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16번에서 18번 이건 X 표치세 이런 건 몰라도 돼. 너무 복잡하고 19번에서 20번 독서의 방법이 구도, 안도, 심도에 있다. 이거 아까 금방 이야기했는데 뭐였죠? 독서 3도. 이것도 우리말로 쓰면 돼. 우리말로 쓰라고. 한자로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주관식 나와요? 아니 주관식은 안 나와요 시험에. 객관식만 나와. 네, 객관식으로. 그래서 바쁜 틈을 따서 어렵게 공부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경, 야독, 주경, 야돈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다음 널리 알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거 뭐였죠? 박이, 부정. 아까 금방 했잖아요. 두루두루는 아는데 정밀하지. 거기 95쪽 봐요. 95쪽 4번 박이, 부정 나오죠? 그런 거 쓰면 돼.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하는 것도 아까 다 했잖아요. 자유경이 침부대 여기 뭐 쭉 나오는 거 있죠? 그렇게 이제 쭉 쓰시면 돼. 그러니까 여기 그 24번은 몰라도 돼. 이거는 저도 방송 강의 듣는데 그분이 안 하시는 건 넘어가도 돼. 다 하려고 하지 마. 23, 25번만. 23번은 자식이 공양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25번은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가난하지만 원한이 없는 거 그런 건 어렵지만 부자이면서 교만함이 없는 것은 쉽다. 맞죠? 그러니까 부유하지만 교만함이 없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부유하면 근데 내가 부자다고 하는 사람은 어설프게 부자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부자들은 별로 표를 안 내. 그렇지 않나요? 막 이재용 이런 분이 막 그렇게 표 안 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